자, 윤석열이 이제 취임식을 할 때 특별 초청한 30여 명이 지금 현재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요. 인맥으로 초대받았던 이름들이 특검 앞에 다시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집권 초반부터 취임식 초청 명단을 공개하라고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일부 명단만 공개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초대한 명단은 비공개로 유지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심지어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2년 8월 5일에 설명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대통령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로 관련 법령에 따라 취임식 종료 직후에 명단을 파기했다라고 네. 행안부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단독을 통해 명단을 보니까 화려합니다. 네. 자,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불법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거기 관련자들 들어가 있고요. 명태균 씨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이죠. 저거 한번 그래픽 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곽수환 씨가. 저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많아요. 통일교 청탁 건진 관련 의혹. 그리고 이 색깔별로 나뉘어져 있죠. 초록색이 윤석열, 빨간색이 김건희, 검정색이 미상입니다. 누가 부르지 모른다는 거. 아하, 한학자 총재도 왔어요. 네. 통일교에 명태균 씨 부부 들어가 있고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권오수 아내, 권오수 아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사, 예. 그리고 집사게이트 김혜성 씨, 카카오 총괄 대표, 21g 대표 들어가 예. 있죠. 컴투스 홀딩스 예. 의장 들어가 있죠. 폴리텍 저 사람 하여튼 뭐 파봐야 될 것 같고, 김건희 저도 다 모르겠어요. 예, 폴리텍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경인여대, 한경국립대 두 교수는 김건희 그 논문 대필. 허위 경력 관련해서 들어가 있죠. 참 지밀 캠프 대단하다. 관련해서 대단하다, 쫙 들어가 있고 임성근 관련한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있는 이거 굉장히 그 윤석열 김건희의 취향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적인 관계로는 그 윤석열은 소고기집 사장님이랑 삼겹살집 사장님도 모셨고요. 김건희는 돼지국밥집 사장님이랑 동해 횟집 그 사장님도 모셨습니다. 예. 네. 풍수 전문가 백 씨도 들어가 있고 김건희가 불러가지고요. 백재권 씨인가 그렇죠? 예, 그리고 보수 유튜버는 윤석열이 고성국이랑 배승희 두 사람을 불렀고 김건희가 부른 사람은 이봉규, 김세희, 강용석, 황경구, 박완석, 안정관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예,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이영훈 네. 목사도 들어가 있고요. 다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인물들 중에 명단 규모를 또 봤더니 네. 아까 방금 전 보신 그 표 보시면은 김건희 초대한 사람이 유독 많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래 이거 추려서 저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봤더니 윤석열이 부른 사람이 765명. 예. 진짜 대통령 김건희가 부른 사람이 849명. 더 많아. 더 많이 불렀어요. 어떻게? 영부인이 초청한 사람이 더 많은 더 취임식 전무후무할 겁니다 아마. 레전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와, 해야 돼.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 16개로 전부 다 분류해보면 다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죠. 신기한 일이죠 지금. 네. 대부분 들어간다는 얘기죠. 폴리텍 대학교 교수나 관련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그게 있네요. 김건희가 그 이력에 폴리텍 대학교 겸임 교수 이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허위 기재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용인해 준 사람이 저 등장하는 교수와 그 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그래서 허위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네. 기억납니다. 하도 뭐 그 이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기억을 우리가 못했네요. 야, 아니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못된 짓거리 한 사람은 다 부르고 본 거네. 네. 그리고 그리고 어느 영부인이 대통령인 남편보다 초청을 더 합니까? 이게 좀 참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사설을 썼는데 사설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네. 헌법적 지위가 없는 배우자가 대통령보다 더 많이 초청한 사례가 과연 있었을지가 의문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보은 차원의 초청으로 상징적인 자리를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었다.
정확한 말입니다. 네, 꼬지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그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기행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보도 중에서 오늘 가장 놀란 게 그 취임식 초청자 명단 보고서 와, 나는 돼지국밥집 사장님까지 초청했을 줄 상상을 못했네. 아니 돼지국밥집만 했습니까? 아, 소고기집, 횟집, 횟집, 뭐. 식당 사장님들을 왜 이렇게 엄청- 많이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아니 왜? 그러니까 완전히 지인 찬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서 네. 김건희 씨는 진짜 엄청난 사적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휴대폰이 바쁠 수밖에 없어요. 이 양반은 계속 전화해야 되고 새벽에도 봐야 돼. 그러니까 예, 네. 언니 동생 하면서 챙겨야 되고 이명수도 그런 그 맥락에서 통화한 거 아닌가 동생 뭐 이러면서 통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 마인드라고는 없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그리고 초청자 지금 이제 명단 특검 보면서. 수사라든가 이런 걸 종합을 해보니까 2022년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에 왔던 사람 중에 무려 30여 명이 지금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데 이게 지금 뭐 한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인 어떤 지위에 있을 때 알던 사람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공적인 영역에서 다 해먹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아 그리고 네. 윤석열이 초청한 사람이 765명 VIP 중에 김건희가 초청한 사람이 849명.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많이 초청한 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역시 V0, V1은 김건희였다라는 것이고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갑자기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도중에 그 내란숙의 윤석열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갑자기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0일 만에 석유가 발견됐다. 마치 대한민국 온 국민 영남 지역 주민 여러분 우리 떼부자가 됐어요. 석유로 한번 일어서 봅시다. 거의 무슨 박정희식 신화를 일으키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기자들이 아브레오 박사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취재를 했었습니까? 정말로. 그때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때 그때 그 현장에 풀 취재를 했던 네. 기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통령 내외분 앞에 그 줄을 서서 그 악수하고 인사하려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줄이 윤석열은 짧고 김건희 엄청 길었죠. 그러니까 누가 실세인지 각국 정상들도 아는 아는 거야. 거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아니 근데 저는 더 놀란 게 오히려 네. 아니 100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저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뭐 하나 더 붙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예. 오히려 윤석열보다 한 몇백 명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외입니다. 100명밖에 더 많지 아니 그 않았다면. 면면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건진법사와 지금 청탁 의혹에 걸려 있는 네. 통일교전 세계본부장이라는 분도 김건희 초청.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불법 비밀 대선 캠프 논란이 많이 네. 돼 있는데 강남 캠프, 양재동 캠프 관련자들. 네. 그 다음에 김건희의 논문 대필 의혹 당사자인 교수, 예. 위조 논문 공동 저자인 교수 모두 김건희 초청으로 왔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너무 표적이 됐기 때문에 못 오니까 아내와 아들을 김건희가 초청해주고 우리 김건희 집사로서 특검에 수사상에 올라 있는 김혜성 씨 부부도 초청이 됐고 명태균 씨 부부 말할 것도 없죠.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에 들어가 있는 21g 대표까지 정말로 꼼꼼하게 김건희가 챙겨가지고 불렀는데 이런 비리백화점들을 다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때부터 이미 해먹을 결심을 하고 다 맞아요. 부른 예.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인수위 시절부터 그냥 예, 완전히 그렇죠. 예, 다 아니,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바로 예.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실 뭐 저기 예. 공사할 때부터 다 했으니까. 아니 근데 명태균 씨가 그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취임식 당일 예, 얘기를 취임식 당일에 자기하고 부인은 미리 올라갔다는 거예요. 서울 구경도 할 겸. 미리 와가지고 호텔에 방 잡고 이제 취임식 현장에 딱 갔는데 그때는 명태균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모를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기자들이 도이치모터스 그 아들만 막 기자들이 엄청 촬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이랑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저 카메라가 24년 바로 아, 찾아오는데 불과 2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않았다. 네. 역시 그 말한 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된다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초청식에 그 취임식에 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보수 유튜버들 쉽게 얘기해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정규 방송에 라디오 진행을 했던 배승희 씨라든가 고성국 씨 같은 경우도 초청이 됐다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렇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각도의 취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적 인연을 찾다가 동부산업의 황하영 회장 이런 사람 이름이 적잖게 나왔는데 이런 분들도 제가 이제 과감하게 초청하는 걸 보고
본인은 정말로 검찰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무법지대에 살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소름 끼쳤던 장면이 그때 대통령 선거 딱 끝나고 윤석열 당시 당선자한테 0.73% 차이로 이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머지 찍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답이 뭐였냐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나 이제 나는 됐으니까 뭐 그건 관계없이 나 이제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은 된 사람은 저도 절 찍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게 맞지. 의견을 이렇게 그때 약간 소름이 끼쳤는데 역시 그 정권 기조 내내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대놓고 해먹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난 이미 대통령인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왕인데 약간 이런 그 기조가 그때부터 보였다고 봐야죠. 하나 더 한 칸 더 여쭤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때는 윤석열이 검찰총장도 하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사들이 일부는 괜찮다고 생각한 분도 있었을 텐데 지금의 윤석열의 상황을 보고 많은 검사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후배들은. 일단 검사들이 보수적인 검사들이라 할지라도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윤석열 때문에 검찰이 망했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사석에서 윤석열 욕을 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이재명, 윤석열 둘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검찰총장에서 바로 진짜 대통령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진짜 검찰 특수부에 있다가 변호사를 했는데 정말 검사 그 자리에 앉아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그 자리에서 보는 세상과 그 맞은편에서 변호인 옆에 피의자 옆에 앉아서 보는 세상은 너무나 다른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평생 그 검사 자리에서만 세상을 봤던 사람이 그대로 국가 최고의 통치자가 됐을 때 얼마나 위험할지에 대해서 약간 소름이 끼치는 역시 그런 거였는데 정말 다릅니다. 검사들은 사실 좀 대우받고 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은 정말 위험한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금 빚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어디 출신이 뭐 대통령도 되면 안 되고 국회의원 되면 안 돼.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이라는 데는 특히 있다가 바로 정치인이 되는 거 그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있어서 변호사도 한 몇 년 해보고 쉼표가 없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도 바로 이렇게 어디 대우받는 공무원에서 바로 이렇게 정치인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래서 하방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방 문화가 중요하다. 예, 중국이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밑으로 내려가서 농사도 지어보고 네, 맞습니다. 네. 막 이런 걸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하방 문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측면에서 저는 그 오늘날의 윤석열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데 협조한 언론 권력. 맞아요. 또 네. 저는 이 언론의 짬짬이 솔직히 말하면 김건희 씨가 이게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해먹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어요. 서울중앙지검장 했죠. 그다음에 검찰총장 했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당시에 윤석열의 권력을 검증하려고 하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또 지지자분들께서 굉장히 또 규탄을 사납게, 네. 많이 했어요. 팬덤이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타파 같은 데는 막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일이 후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막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권력으로 옮아가면 옮아갈수록 검증의 칼날이 더 세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물론 이제 근거 없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 번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 언론이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그냥 윤석열 권력 특히 검찰 출입 기자들 그렇죠. 저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반드시 삼아야 되고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돌아가면 그 20년 전과 똑같은 이 기자단 폐쇄적인 문화 이거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거든요. 딱 우리끼리만 짬짬이 해먹는 구조 속에 있는 직군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그렇고 검사들이 그렇고 판사들이 그렇고 기자들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벽을 허물어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민주국가로 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취임식 그 특별 초청 명단 취임식이 보면 기관에서들도 다 초청을 하고 당에서도 초청을 하고 하는데 이제 특별 초청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그 도이치모터스 일가족이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었어요. 뉴스 나왔었고요. 네, 나왔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대통령 특별 초청 숫자가 윤석열 765명, 김건희 849명. 김건희가 더 많이 초청을 했다. 2명 중에 네. 아, 대통령 김건희 당선의 씨가 공로는 김건희에게 더 있고 친구도 아. 김건희에게 더 많다. 이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발은 넓었죠. 네, 발이 넓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취임식 특별 초청 명단에 이 3대 특검의 수사 지금 김건희, 내란, 최혜병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3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공동체들이 다 지금 특별 명단으로 초청이 됐다. 초청된 사람들 중에 수사받는 사람들이 30여 명. 그렇다고 네. 합니다. 근데 누가 있냐? 이제 그때 당시에 불법 대선 캠프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 논문 대필해 주는 사람,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이 대거 초청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관저 불법 증축했던 사람, 뭐 코바나 콘텐츠 협찬했던 사람, 김건희 허위 경력에 그 개입됐던 사람, 그다음에 집사 게이트에 있었던 그 부부, 뭐 당연히 공천 개입 의혹 있던 명태균 씨 부부, 그다음에 통일교 건진법사를 통해 청탁했던 통일교 관계자들 등등등이 있습니다. 아 여기 너무 재밌어요. 서초동 소고기집 아, 그 사장님. 뭐예요 도대체? 삼겹살집 서초동 소고기집 아, 왜 사장 식당 이모 주인들이 씨와 많나? 삼겹살집 사장 정모 씨, 네. 울산 돼지국밥집 사장 양모 씨, 강원 동해 횟집 사장 신모 씨, 아크로비스타 주민 오모 씨 등 6명, 성형외과 원장 박동만 씨, 풍수 전문가 백재권 씨 등등등이 함께 있고 와. 보수 유튜버 고성국, 배승희, 이봉규, 김세희, 강용석, 안정권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서초동에는 이제 검사들이 자주 가는 그 고깃집이 있어요. 아. 거기 아마 서초 정육식당이에요? 예, 어디지? 거기 아마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사 때 그 거기 가서 막 술 많이 먹었고 울산도 지금 보면 다 울산, 강릉 다 자기가 근무했던 곳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술 많이 먹었던 그 같이 밥 먹고 그랬던 그 식당 주인분들을 보면 나쁠 건 없어요. 그거 자체를 뭐라고 시민의 한 수는 없는데 사람으로. 예. 사실은 그때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대부분이 초청받지 못했어요. 이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건데 이게 7, 80년대 스타일이야. 아 그래요. 7, 80년대 왕이 되잖아요.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개인적 친분관계 취향을 강조하는 거지 공적으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국가에 어떤 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이 세 분 중에는 저 가신 분 초청받은 없어요? 분이 없네요. 초청 아무도 못 받았어요? 저는 원외 당협위원장했는데 저는 못 받았는데 저 말고도 보면 이제 상당히 그때 나경원 의원도 못 갔다고 안 그랬어요? 그 같이 근처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많이 도왔지만 그러나 윤 대통령과 개인이 아니라 당 쪽에 중심으로 뛰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 충성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못 받았죠. 근데 이 명단에 정말 재밌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뭐죠? 잘 보면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그 첫 번째 장 보면은 빨간색이 김건희 그 여사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관련된 사람들은 사람. 전부 다 김건희 여사 초청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명태균, 뭐 권오수, 김예성 이런 사람들과 그렇지. 윤모 통일 세계본부장 이런 사람들 다 뒤에 넘겨주시면 관저 불법 증축부터 시작해서 범죄 관련된 사람은 진짜 전부 김건희 여사 초청이에요. 아 이게 잘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인은 아마 그 식당 주인들이 그렇습니다. 뒤를 넘겨보시면 그죠? 서초동 소고기하고 삼겹살집은 윤석열 초청입니다. 아, 그리고 그쵸? 예, 울산 돼지국밥 강원 동해집은 김건희 초청이고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유튜브를 두 분이 어떤 유튜브를 보시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분이 다르네. 네, 고성국 배승희는 윤석열 초청, 네, 이봉규 강용석 김세희 요거는 김건희 초청 이렇게 알아볼 수 다르네. 여기 지금 본가는 아무도 안 오는 거죠? 본가 관계자들은. 본가라는 게 가족이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가족에 대는 게 하나도 네, 없어요. 그렇죠. 거기 그렇더라고요. 연 끄는 것 같던데 거기는. 네, 끊었대요. 그러니까 엄마 쪽은 끊고 아빠는 여기 DMC 아빠는 그때 한번 오셨었잖아요. 근처 사셨어요? 아버지는 여기 그랬다고 서대문 여기 하더라고요. 사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튼 이런 초청한 사람들만 잘 봐도 수사하기가 훨씬 편해지겠다. 네, 생각이 좀 근데 들고요. 김건희 씨가 네. 사회생활을 할 줄 아네. 김건희 씨가 왜냐면 자기하고 약점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해야 되거든. 맞습니다. 내치면 안 되거든. 그렇죠. 괜히 이 사람들 또 내쳤다가 나중에 크게 화가 돼서 돌아올 수 그렇죠. 있으니까.